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축구인데요. 유 기자는 공 뭐 치는 것도 좋아하고 차는 것도 좋아하시죠? 나이 탓인지 차는 거를 그만둔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다만 뭐 손흥민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등 뭐 해외파 선수들 보면 자랑스럽고 뭐 그런 마음으로 시청을 즐겨 합니다. 견제국 준비하면서 유 기자님과 같이 있는 단톡방을 쭉 보다 보니까 2020년 7월에 기자들 족구 모임을 창설을 했어요, 유 기자께서. 그래서 저도 단톡방에 초대는 돼 있는데 근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저만 안 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 모임을. 저도 초대가 되어 있겠죠?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모임은 실제 가졌어요. 첫 모임 때 2명이 나왔고 2명이 족구를 했습니다. 1대1로? 1대1로 족구를 했고요. 그다음부터 새삼 다시 느꼈죠. 이 기자들 시간 맞추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부터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열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뭐 이렇게 해서 H조에 속해 있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다시 한번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8승 12무 8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그 순위로 따지면 10위. 입장면 가산리 일대 들어서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하고 천안시가 이제 이원화해서 K2하고 1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K3하고 2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식어 필요 없이 이기는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되 승률을 한 50% 정도는 월드컵 얘기 잠깐 했는데 요즘 우리 지역도 축구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사실 월드컵보다 이게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23 시즌부터 천안시 축구단이 프로리그인 K2 리그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건데요. 프로리그로 가는 만큼 이제 가입 여부가 이제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승인이 이제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1단계인 지난 8월 연맹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고요. 이제 올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맹 총회에서 최종 가입 여부가 이제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프로구단 창단은 이제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할 때 이제 내건 조건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2019년 8월 1일 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천안 유치가 확정됐고요. 지난 4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치전 당시에 대한축구협회가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유치 도시가 프로 축구 구단 한 개 구단을 창단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요. 그에 따라서 천안시는 기존에 내셔널 리그에 참가하던 천안시청 축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구단을 활용해서 프로리그에 진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는 총 12개면의 축구장과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뭐 웰빙 트레킹 코스 등이 들어서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축구 박물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도 천안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안이 우리나라 축구의 메카 도시가 된다. 현재 천안시 축구단은 이제 K3 리그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K2 그리고 K3 리그 뭐 얼핏 보면 한 단계 차이지만 이 차이가 실력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차이가 뭐 굉장히 클 것 같은데. K3 리그하고 K2 리그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냐 아니냐의 이 차이인데요. 현재 이제 K3 리그는 이제 세미 프로 리그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마추어 리그입니다. 뭐 여기 K3에 참여하고 있는 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독립 법인들이긴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지원이 이제 사실상 100% 아니면 공기업 의 이제 지원이 사실상 100%로 이뤄지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K2 리그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 완벽히 이제 프로로 전환이 되는 만큼 이제 뭐 자체적인 수익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선수의 수준도 이제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지금보다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질적으로 이제 향상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프로 구단 하면은 이제 구단 운영비가 아무래도 팀 성적에도 이제 프로 세계니까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은 몸값이 좀 높은 선수를 영입하면 그것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천안시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22년 예산이 한 25억 원 내외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상당수는 이제 대부분 선수 연봉이고요. 하지만 이제 K2 리그로 진출할 시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천안시에서는 한 50억 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가 국내 프로축구단 연간 운영비에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1, 2부 리그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연간 평균 운영비가 기업 구단의 경우 200억 원, 그리고 시민 구단이나 도민 구단의 경우 한 120억 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뭐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김경동 기자가 얘기했듯이 선수들 연봉일 겁니다. 제가 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요. 그 연봉으로 가장 많이 비용을 쓰고 있는 데가 전북이었고요. 이 전북이 178억을 선수들 연봉으로 지급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진출하는 K2 리그에서는 대전이 가장 많은 금액을 비용을 지불했고요. 대전이 연봉으로 지불한 비용이 6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웃한 아산에서 선수들 연봉으로 지급한 금액이 17억 5천만 원이었고요. 이 17억 5천만 원은 전북과 비교했을 땐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내년에 책정하고 있는 선수들 연봉은 19억 6천만 원으로 아산보다는 약간 높지만 뭐 리그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어쨌든 최하위 수준이다. 마지막에 얘기한 건 이제 선수들 연봉 금액을 얘기해 준 거고 이제 연봉 외에도 뭐 구단 운영비도 있을 거고 코칭 스태프도 있을 거고 프론트도 있을 거고 뭐 승리 수당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예산이 다른 구단에 비해 적다고는 하지만 이것 자체도 확보를 하려면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안인데요. 어쨌든 이제 시민 구단을 이제 추구하면서 창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의 이제 지원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적인 뭐 스폰서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유치하는 이제 수익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크게 이제 현재로서는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천안시의 재정적 지원일 텐데요. 2021년 이제 천안시 의회가 이제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당시에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연간 50억 원을 축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인 이제 올해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K3 리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운영비만큼만 출연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매년 50억씩 이제 천안시에서 지원이 이건 이제 확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외에 이제 구단 자체적인 수익으로 이제 연간 10억 원 이상을 해야지 한 60억 정도로서 이제 구단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좀 변수가 이제 하나 있는 게 이 이웃한 이제 아산 FC 같은 경우는 충남도로부터 연 한 20억 원 정도를 이제 또 별도로 출자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천안시 역시도 이제 그와 유사한 정도 수준을 원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하고의 좀 이야기가 좀 덜 된 상황이라 이건 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태흠 지사 왔을 때 이제 안 그래도 축구계에 계신 분이 이제 질문으로 아산처럼 지원해달라, 용단에 내려라 했는데 그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시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걸로. 천안 시장에서는 뭐 지원 받으면 좋겠다.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뭐 올 시즌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지난해 이제 잘한 거겠지만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녹화일 기준으로 8승 12무 8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그 순위로 따지면 10위입니다. 지난해 우승팀의 성적으로 봐서도 또 내년에 K2 리그 진출하는 팀의 성적으로 봐서도 다소 아쉬운 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반부 들어서 성적이 조금 오르는 편이잖아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김태형 감독 계약 해지 이후에 성적이 좀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형 감독과 8월 초반에 이제 결별을 했는데요. 그때까지의 리그 순위가 15위였어요. 지금 현재 10위이기 때문에 5계단 이제 뛰어오른 건데요. 김태형 감독 경질 이후에 그 천안시 축구단의 성적은 총 5승 3무 1패 리그에서만 경기고요. 그 특히 뭐 7경기 지금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으로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 체제 아래 19경기에서 승점 18점을 획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경질 이후 대행 체제 아래에서 9경기에서 똑같은 18점을 기록한 셈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태형 감독 이제 뭐 사실상 경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제 중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니까요.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저는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때 리그 성적이 15위였고 프로 구단이라면 뭐 이제 성적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지는 자세가 곧 선수들에게 뭐 정신적인 뭐 무장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봤고, 반드시 프로를 진출하는 팀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 기사 쓰셨잖아요. 네. 그때 김태형 감독하고 입장도 좀 들어본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예. 뭐라고 하던가요? 김태형 감독은 저희 이제 부상 선수들도 많고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 시즌 내에 이제 요 성적만을 가지고서 경질까지 가는 거는 저는 이 방향성이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이 계약 해지 문제가 단순히 성적 부진만의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는 이제 당시에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죠. 특히나 이때 당시에 8월 뭐 7월도 찾아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 천안시 축구단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에 곧 2부라는 그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우리 어차피 내년에 K2 리그 진출을 하는데 라는 정신적 해이가 좀 심각했던 거고, 그게 선수들에게까지 좀 파급되지 않았었나 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2하고 1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K3하고 2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는 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 뭐 이렇게 승격이 되는 게 어떤 큰 노력 없이,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들긴 하지만 좀 쉽게 승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나태해진 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 구단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많이 나왔던 게, 비판 나왔던 게 이제 잦은 방송 출연. 근데 뭐 팀 성적이 잘 났으면 뭐 모르겠죠. 근데 팀 성적인 최하의 상태에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약 해지까지 되지 않았을까.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었거든요. 곧 2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해이해졌고 감독도 정신 상태가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2부로 가기 위해서 이 김태형 감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수들을 계속 테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이 성적 여하 상관없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한다거나 거기서 시험을 하는 과정으로서 올해 1년을 사용을 했다라면 저는 거기서의 경질은 이제 옳지 않다라고 이제 봤는데, 그런 걸 이제 과연 이제 팬들이 이걸 느낄 수 있었느냐, 선수들이 이제 뛰는 이제 모습이라든가 이제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잦은 방송 출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던 게 아니었냐,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성적 부진이라는 이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2부 리그 가가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K2 리그를 가가지고서 정말 천안이란 도시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감독 대행 체제인데 상위 리그 진출 앞두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분위기는 바로 잡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성적이 방증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소속돼 있는 게 K3 리그 선수인데 내년에 K2 리그 자동 천안시와 함께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나는 혹시 탈락하는 거 아니야 하는 뭐 우려감, 이런 게 뭐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종합센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 4월 이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제 축구 종합센터 이제 준공식이 이제 열리게 됐잖아요. 입장면 가산리 일대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하고 천안시가 이제 이원화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축구협회는 1,2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그다음에 숙소, 훈련 시설을 건립하게 되고요. 천안시는 이제 1,894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생활체육시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이제 축구역사박물관 등을 이제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좀 이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천안시가 진행해야 되는 이 사업들이 좀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은데요. 예산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비가 299억 원, 도비가 411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1,184억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업비의 이제 한 37% 정도가 이제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이제 도비가 한 56억 원 정도를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뭐 이거 역시 아직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호만 이제 한 735억 원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축구 박물관 같은 경우 이제 천안시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뭐 천안을 축구의 도시, 축구의 메카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거든요. 축구 박물관이. 근데 이게 2020년하고 이제 2021년 문체부의 사전 평가에서 이제 부적정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도비 지원 꾸준히 이제 요구도 했고 약속 지켜라 이런 얘기에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김태형 지사가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흔쾌히 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승조 도지사께서 천안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후임인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부담이 큰 건 사실이다. 연년이 이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좀 부담은 덜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했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행하겠다라고 이제 확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축구센터 국비 200억 원이 지방이양 사업비로 전환돼서 충남도가 이제 부담해야 될 것은 총 600억 원이기 때문에 김태흠 지사 입장에서도 뭐 많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쭉 지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좀 정치적인 부분도 좀 많이 개입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 유치전을 나섰을 때는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유치에 나섰고 같은 당의 양승조 전 지사가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하는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유치가 확정된 다음에 천안시장이 박상돈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양승조 전 충남지사하고 약간의 뭐 파트너십, 프렌드십이 이게 좀 깨지는 것 같이 확실하게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됐었고요. 이게 다시 지방선거 때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가로 바뀌면서 박상돈 현 천안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민주당이 유치를 하고 국민의힘이 뭐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전임 지사 약속이지만 600억 지원 약속은 이제 해놓은 상태고 아까 운영비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와 협의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기자들끼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쯤에서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축구단의 안병모 단장 나오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 축구단 단장 맡고 있는 안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원래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축구단 단장으로 오셨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단장을 또 축구계로 오게 되셨어요? 오피셜하고 다른 솔직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날 저희 정몽규 회장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건강 상태도 물어보시고 영어가 잘 요즘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는 미국 현지 법인에 보내는 줄 알고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수락연설까지 준비를 딱 했는데 잠시 공백이 지난 후 갑자기 저보고 부산에 가서 축구단 좀 해라. 그러셔서 이제 처음 저기 축구단이랑 인연을 맺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축구에 대해서는 그때 잘 모릅니다. 지금도 뭐 많이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11명이 뛴다는 거, 3명이 교체가 된다는 거. 근데 벤치에 몇 명이 앉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일반 팬보다도 더 못한 제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축구계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는 저기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축구계에서 함께 있었고 예,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살짝 저는 만족스럽지만은 못한데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단장님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아쉽죠.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기 아쉽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저기 될 거라고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 단장으로 오시면서 물론 전국체전이라는 대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천안시 축구단을 어떻게 갖고 가야겠다라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구단을 좀 만들고 싶으셨는지. 제가 처음 오면서 가장 그 기대를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사의 임원 생활을 좀 했는데 이 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잘 져야지 짓고 나서 이것저것 고치려 그러면
그 건축주의 의도가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새로 다시 부수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착오 줄이고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왔고 제가 할 역할은 그 틀을 기본과 혁신으로 다지는 게 저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천안시 축구단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는 없을까요?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뭐 이런 하고 견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유소년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 처음 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주 하면은 박찬호 이렇게 나오는데 천안에는 바로 생각나는 스포츠 스타가 없다. 그래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또 한마디 저의 머리를 강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 68만 인구지만 여기는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천안에서 꼭 천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야 천안 사람이 아니고 이 접근성을 이용해서 여기 좋은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여기서 성장해서 좋은 선수가 되면 그들이 바로 우리 천안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실을 따기는 아마 힘들겠지만 틀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천안 구단에서는 화수분처럼 어린 유망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틀은 꼭 다지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천안시 축구단이 K2 리그 완전한 프로로 전향이 되는 걸 지금 전제로 쭉 말씀을 해주시는 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상위 리그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과는 다른 세미 프로와는 다른 완벽한 프로로 가는 건데 현재 좀 어떻게 프로 전환 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K2로 가게 되면 이 하드웨어는 저희 프로 연맹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 뭐 예를 들면 그 프론트 인원이라든지 시설 기준 그거는 지금 충족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저희 K2에 갔을 때 일단 망신살이 뻗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역설적으로 신설팀한테 너무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도 어떤 이의 표현처럼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유를 해드리면 동네 꼬마 녀석이 집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덩치 큰 불량배 형이 돈 내놓으라고 그럴 적에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악다구니를 쓰고 싸워서 머리도 깨지고 코피도 터지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불량배 형이 정말 독한 놈이네. 그러고서 도망갔을 적에 한 번씩 웃으면서 이 코피를 닦는 동네 꼬마의 모습. 그게 저희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감독과 또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K2에서 구체적으로 천안시의 현실적인 목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보고 싶다. 또 여러 팀이 있겠지만 이 팀과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싶다. 뭐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열심히 한다고 입축구 하면은 팬들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목표는 어떤 수식어 필요 없이 이기는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되 승률을 한 50% 정도는 내도록 해서 이게 가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애매하지만 내가 가서 응원해주면 이 팀 이길 수 있겠네. 그 정도의 승률과 그런 경기력 또 팀의 칼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더 이게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안 축구단에 있어서의 그 해법은 아산과의 더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낙동강 더비라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밀어봤는데 인위적인 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천안과 아산에 여러 가지 걸렸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스포츠로 이게 통해서 풀어나가면 이 또한 전국에 그러니까는 정말 유명한 더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 시즌에 2개는 꼭 하고 싶습니다. 홈앤어웨이거든요. 아산은 오든 가든 저희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거 방송 타면 뭐 자극제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기대되는 더비가 될 것 같습니다. 더비도 더비지만 구단이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관심을 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예.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 성적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거와 더불어 이제 많은 구단들이 이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당장 내년에 다양한 마케팅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그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저희 코치들이 순회해서 가서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대행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단 축구를 접하게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이 저희 구단에 와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천안에 국제 결혼을 한 분들의 그 2세, 3세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또한 그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우리랑 같이 가야 될 정말 가까운 이웃이고 또 이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2세들을 꼭 선수를 안 만들더라도 같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활동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사리체프 코치라고 다들 아시죠? 신희손 코치. 네, 그분이 이거를 맡아서 했는데 이분이 그 귀화 한국인의 롤 모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이야기 이제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천안 종합운동 경기장이 이제 홈 경기장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사실 축구 관람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종합경기장을 홈 경기장으로 쓰는 여러 구단들이 있지만 어떠한 대안으로 이제 가변석을 설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관람 환경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좀 이런 방안들도 구단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가변석은 제가 2008년에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좌석들이 사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은 올해 만약에 아시안컵을 유치하게 되면 여기 4만석 이상의 종합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가변석을 깔게 되면 오히려 있는 그 좌석마저 보기가 힘든 그런 그 사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해서 더 가까이에서 더 실감나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이제 예산과도 직결되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한 50억 정도 천안시 축구단의 천안시 예산이 지원되는 거. 그런데 그것 외에 아무래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50억이 큰 돈이면 큰 돈인데 사실 50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부터 한 발이라도 더 뛰어서 메인 스폰서를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알게 모르게 여기 그 기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VIP로 모시든 아니면 조그마한 광고라도 유치를 하든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몇 번이고 지금 훑을 생각이고 경기 날은 가게 앞에 저희 그 깃발에도 꽂아서 같이 붐업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 신발이 다를 정도로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구단의 그 자립도가 많이 높아질 거고 그래야 구단이 영속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특별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당연한 내셔널 얘기죠. 리그에서도 예. 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그 사실 연속성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큰 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K2 리그라는 거는 뭐 방송 중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장님 의지대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메인 스폰서를
잡을 수 있는 적기가 저기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뭔가 그 준비된 거를 보여주면 거기서 좀 소구력이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2024년에 NFC가 여기서 완공이 되면 일로 한국 그 축구의 중심이 옮겨오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 아마 당장 그 내년부터라도 그 다음 또 월드컵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천안이 자주 노출이 될 거고, 그리고 천안 구단 또한 어찌 보면은 신생팀 어드밴티지 플러스 축구도시 천안의 어드밴티지를 합쳐서 전국적으로 노출이 가장 많은 구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올해 발길 가는 대로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가겠습니다. 네이밍 마케팅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시에서도 이제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 뭐 혹시 지금 접촉 중인 뭐 기업이라든가 있을까요? 리스트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들한테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구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분야에 있어서 뭐 시민 공모주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시민들이 이제 구단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시민 공모주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검토 중인 게 없으신가요? 저희는 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모으면 안 되고 안정적인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기업 구단화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바르셀로나가 그런 형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구단이 내 축구단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 생기고 천안은 죽어도 떠나지 못할 내 고향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거기 저기 순조롭게 자금 조달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죠. 50억 얘기 물론 이제 더 유치를 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예. 근데 어쨌든 뭐 다른 구단들 운영비 이렇게 보면 저희 시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단장님 뭐 더 잘하시겠지만 단장님 뭐 한 발 더 뛰겠다 뭐 더 뛰겠다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비책을 좀 갖고 계시겠으면. 뛴다고 돈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정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폰서 유치 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셀링 구단이라는 컨셉으로 좋은 선수를 좋은 시기에 이적을 시키고 임대를 보내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 선수들은 유스 키워서 주로 할 예정이고 당장은 그 외국인 선수를 통해서 좀 마중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일링 구단이라 하면 결국에는 뭐 저평가된 선수를 구단에서 예. 효율적으로 키워서 고평가를 받고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장 지금 현재 선수들이 K2 리그로 함께 가는 선수들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선수 중에. 저희 구단에 지금 34명의 저기 선수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감독 교체라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때 그 감독 대행으로 선임된 이 조성용 저기 감독이 취임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 후배들 한 명이라도 더 내년에 같이 프로리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는 거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생각에 100% 동의를 하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34명 다는 못 갑니다. 하지만 가는 선수 외에 가지 못하는 선수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이는 게 그게 감독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 가고 누군가는 못 가게 되는 건데 이게 결정되는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요?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10월 29일 날 리그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아마 평가전을 한 서너 번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 남는 선수와 떠날 선수를 가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색적이라고 좀 하면 이색적인데 지금 이제 현 감독 대행을 하고 계신 이제 조성용 감독이 유스 감독이셨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수석 코치가 이제 그 대행을 하는 게 좀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선정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뭐 대통령이 6호면은 국무총리가 1순위고 그다음에 재경 부총리가 2순위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근본적인 변화, 좀 더 파격적인 그런 그 선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유소년 총괄을 맡고 있던 조성용 감독 대행을 급히 호출을 했고 그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다다음 날이 저희 그 김해 원정인데 훈련도 제대로 못 해보고 감독이 이제 선수단을 끌고 갔는데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몇 년 만에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잘 냈는데 네, 공교롭게 승리했죠. 예. 예. 아 공교롭게는 아니고 그게 공실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힐날 소리를 이렇게 선수들이 들으면 김태형 감독 시점에서 봤을 땐 공교로운 게 맞는 거죠. 그래도 의외로 이겼다고 예. 느끼는 근데 그 이후로 살펴보니까 물론 그 김태형 감독 전임 감독이 아마 지원이 풍부하고 좀 준비된 구단이었으면은 성적 잘 내고 참 재밌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내년에 더 열악한 상황에서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서로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뭐 김태형 감독이 나쁜 감독은 절대로 아니고요. 김태형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어가자면 저희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두 가지 원인을 좀 뽑았거든요. 이제 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를 했던 것인데 그 원인으로 한 가지가 뭐 성적 부진, 두 번째가 뭐 이제 잦은 방송 출연, 뭐 이런 두 가지를 좀 꼽고 있는데 실제 축구단 입장에서 헤어질 결심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였죠? 잦은 방송 출연과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결과가 성적 부진인 거거든요. 근데 성적이라는 게 또 뭐 있으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구단에서 그다음에 저희 임명권자께서 결심을 하시게 된 거는 우리 구단이 처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이 더 중요한 구단인데 함께 가면서 준비가 제대로 될까?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지도자를 선임을 해야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K3에서 팀이 우승할 확률보다 감독이 중도에 교체될 확률이 훨씬 더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힘든 결정을 우리 이사장님, 시장님이 하시는 데는 깊은 고뇌가 있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도보다는 앞으로의 공헌도를 더 예. 내다봤다라고. 과거보다는 저희는 미래를 네, 더 네, 보고 네. 싶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감독 교체라는 이제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사실상 이제 그 위에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전임 감독과 현 감독 등의 철학의 차이인데 감독이 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어떤 철학을 가진 감독이 오냐에 따라 갖고 같은 선수지만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조성용 감독 대행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지만 저 나름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했고 또 조 감독이 걸맞게 잘 해줘서 성적이 잘 나왔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선수들이 하겠다는 의지와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좋은 성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최대한 많은 후배들과 예. 함께 K2 리그에 진출하고 예, 예. 싶다 뭐 그런 동기부여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 감독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감독 대행하고 우리 조 감독 대행께서 좀 한 발 더 앞으로 내년도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 또한 참 숨은 좋은 지도자를 골랐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리그는 P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감독이 아직 무면허라서 P 라이센스를 따면은
또 뭐 기회가 오겠죠. 어떤 분이 내정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가요? 구단에서 공식적인 오피셜이 나가기 전에는 다 억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년 시즌 준비는 올해부터 해야 될 테니까 예. 좀 서두르셔야 될 텐데 절차가 어느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면 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늦어도 시즌 오프 때까지는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감독이 오면 아마 코칭 스태프 구성 그리고 선수 마무리 그리고 이게 내년 그러니까 훈련 계획 거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감독 선임 전에도 뭐 우리 프론트나 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은 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선임되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올 시즌이면 10월 말 정도 되겠네요. 예, 이달 10월 말. 29일에 끝납니다. 네. 뭐 녹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아까 NFC 축구종합센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이 지역 축구인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기대가 굉장히 큰데 우리 뭐 또 축구계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기대감 아니면 그게 생기면 우리 어떤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NFC 흔히 말하는 한국 축구의 요람인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NFC가 천안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가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이거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마련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NFC가 천안에 생김으로써 천안 축구센터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 이를 통해서 저희가 유소년도 활성화되고 생활축구가 삶의 일부가 되면 그래서 이 대표팀 시설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말 그대로 축구도시 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또 구장에 경기 관람하러 또 오시겠죠. 아 그게요. 이 하는 거하고 보는 거는 그렇거든요. 단지 차분하게 같이 있다 보면 부산의 롯데 같은 경우에는 350만 부산 시민들이 이런 얘기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아이고 올 시즌에는 한 번은 내가 사직동에 가줘야 될 낀데 한 번 가주는 게 350만이 오면 부장은 맨날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롯데 구단이 성적을 못 내든 뭘 하든 간에 이미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안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모든 노력이 다 이루어진다면 똑같이 여기 68만 시민들이 아이고 축구장 한 번은 내가 가줘야 될 건데 이 말씀 나오고 또 여기저기 인근에서 천안 그렇게 된다면 뭔가 궁금해서 또 찾아올 거고 하면서 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견제구 첫 출연하셨잖아요. 하실 얘기는 예. 다 하셨어요? 뭐 할 얘기 많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예. 다음 섭외를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좀 아끼는 예, 걸로. 예. 어떠셨어요? 그래도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제구라는 좋은 프로가 가장 저희 구단의 큰 홍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올 적에는 설렜기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고 하지만 참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는 이 방송 울렁증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할 것 같고요. 저희 구단에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을 한 번씩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도대체 축구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축구가 어떻게 내 삶의 일부가 되는지 좀 많이 말씀 나누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단장님 나와서 단장님 욕을 해도 된다는 걸 윤허를 해주셔야. 욕먹는 게 제 어쩌면 역할인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먼저 구단주 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녹화의 기준으로 이제 올 시즌 2경기가 남았는데요. 예, 예. 이제 K3 리그에서는 마지막 2경기잖아요. 예. K리그 2로 이제 승격이 되는데 둘 다 홈 경기인데 부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 오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10월 29일이죠? 네. 맞죠? 예. 네, 단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유와 맨시티는 모두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는 팀이죠. 두 팀이 맞붙는 맨체스터 더비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내년 K리그에선 지역 축구인과 축구 팬들의 염원인 충남 아산 FC와 천안시 축구단, 천안시 축구단과 충남 아산 FC의 충남 더비가 열리게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